사람들이 아파트나 빌라 이 두 가지를 낙찰받아서 양도하여 이 기간은 단타로 양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는, 지금도 많이 하지만 차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수익이 짭짤하게 나는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과거를 이제 리뷰해 보게 되면, 이때는 왜 이랬는 걸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주택 거래 시장이 활발했습니다. 예, 활발했어요. 그 전제하에 경매 시장은요, 비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럼 경매 시장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싸게 낙찰받을 수가 있었고, 낙찰받은 다음에 단타로 팔아야 되는데 주택거래 시장이 활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왜 수익이 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는, 자꾸 하자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주택 거래 시장이 많이 죽었죠. 네, 봐봐요. 그렇죠. 주택 거래 시장이 아까는 활발했지만 지금은 비활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비활성화되었다고 얘기할게요. 표현을 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찰 받아도 잘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안 팔리는데 더군다나 경매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꾸로죠, 지금 저기랑. 그렇죠? 경매 활성화. 다르게 말하면 초대중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시장이? 아파트나 빌라 시장이. 너도 나도 하려고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되었는데 주택거래 시장은 비활성화.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소리는 국가 낙찰,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 낙찰이 돼서 얼마 남기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2, 300 남기려고 그랬더니 주택거래 시장이 비활성화되어서 잘 팔리지도 않다 보니까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오히려 수익률을 다 깎아먹고 마이너스를 치거나 아니면 아무 재미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를 보려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쓰면은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순위에도 못 든다고요. 낙찰을 당연히 못 받고 순위에도 못 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빌라 시장에서 이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계속 하다가 재미없다 아니 이러면서 돌고만 있는 상태예요. 일반 물건은 과도기죠. 네.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말해보면은 아파트 빌라는 말이죠. 아파트나 빌라는 우리가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과거에는 아파트 빌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을 시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뒤따라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르고 있는 시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 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너도 나도 다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주거 트렌드가 소유 트렌드가 아니고 그냥 주거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를. 예, 이게 계속 커지고 있어요. 내가 돈 주고 내 집이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주거하는 트렌드. 렌트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물론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기, 이 이유가 아닌 부동산 자체가 지금 침체기이기도 하지만 이 트렌드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유로 간다 그러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은 단독주택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빌라보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현재는 하지만 이쪽으로는 경매 입찰자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우리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빌라 재미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아 이거 재미없구나 하고 뭘 투자하냐면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저 뭐가 있었죠? 고시텔이 조금 한번 갔죠 이제 샤워텔 이거 두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취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근생이기 때문에 취사시설이 있으면 일반건축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 이건 취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주거지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떠올려볼까요? 뭐 소호사무실 그렇죠. 소호사무실 게스트하우스 또 뭐 비즈카페 이렇게 등등등 수익형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임대 수익 보유하고 있을 때의 수익이 크다면 이거에 비례해서 매매가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파느냐? 임대 수익률 15% 나오는 물건인데 15% 임대 수익률 15% 맞춰서 파는 거예요. 임대 수익률 15% 맞춰줬으면 기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에 팔았을 때 15%가 되고 이거보다 더 높게 팔면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요즘은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대지도 오늘 포함시킬게요. 이 위치. 왜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이 서울에는 다가구 원룸이나 그리고 빌라를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가구 원룸이나 빌라를 짓고자 하는 건축업자들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땅이 별로 없어요. 땅이.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는 대지를 잘만 받으면은 단타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짓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물어볼게요. 다가구나 빌라, 다가구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종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종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깊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2종입니다. 1종 주거지역은요, 단독주택 위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어요. 빌라 4층이잖아요. 그렇죠? 5층이면 아파트죠. 그렇죠? 그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그리고 원룸도 높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종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 2종 지역에 허름한 단독주택이 있다. 그러면 땡큐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식으로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지도 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대신 법정 지상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수물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입자 들어가기 전에, 대지로 들어가기 전에는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정비사업이면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될 수 있겠죠. 서울특별시의 상당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효성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제를 해달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마 299개인가 그래요. 지역 지정되어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건축물들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올릴 것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만 많이 지나면은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건축업자들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단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막 해제되기 일부 직전인 토지 괜찮겠죠.
실제로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맞냐면 서울특별시 대지인데 정비사업구역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도시인데 그것만 해제가 되면 너무나 활용 가치가 많은 땅들이 많아요. 너무나. 그럼 그게 해제되는 이제 안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재료를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해제가 된다면 아주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맞나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을 때 건축업자들이 받겠죠. 예, 건물 짓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들이 건축업자라는 그들이 과연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까 안 할까? 파악하고 받겠죠.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면은 정비구역 사업구역을 지정되어 현재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찰에 쉽게 참여를 할까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대지라고 해도 싸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료를 잘 찾아봐야겠죠. 찾아봐야죠. 네. 해지가 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종입니다. 1종 주거 지역은요 단독주택 위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이 지을 수가 있어요. 빌라 4층이잖아요. 그렇죠? 5층이면 아파트죠. 그렇죠? 그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그리고 원룸도 높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종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 2종 지역에 허름한 단독주택이 있다. 그럼 땡큐인 거예요. 그렇죠? 도시가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지도 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대신 법정 지상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수물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입자 들어가기 전에, 대지로 들어가기 전에는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정비사업이면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될 수 있겠죠. 서울특별시의 상당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효성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제를 해달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마 299개인가 그래요. 지역 지정되어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건물 건축물들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올릴 것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만 많이 지나면은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뭐 소호사무실, 그쵸? 소호사무실, 게스트하우스, 또 뭐 비즈카페, 이렇게 등등등 수익형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임대 수익, 보유하고 있을 때의 수익이 크다면 이거에 비례해서 매매가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파느냐? 임대 수익률 15% 나오는 물건인데 15% 임대 수익률 15% 맞춰서 파는 거예요. 임대 수익률 15% 맞춰줬으면 기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에 팔았을 때 15%가 되고 이거보다 더 높게 팔면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요즘은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대지도 오늘 포함시킬게요. 이 위치에. 왜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울에는 다가구 원룸이나 그리고 빌라를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가구 원룸이나 빌라를 짓고자 하는 건축업자들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땅이 별로 없어요.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는 대지를 잘만 받으면은 단타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짓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물어볼게요. 다가구나 빌라, 다가구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종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종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아파트나 빌라 이 두 가지를 낙찰받아서 양도하여 이 기간은 단타로 양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는 지금도 많이 하지만 차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수익이 짭짤하게 나는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과거를 이제 리뷰해 보게 되면 이때는 왜 이랬는 걸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주택 거래 시장이 활발했습니다. 예, 활발했어요. 그 전제하에 경매 시장은요 비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럼 경매 시장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싸게 낙찰받을 수가 있었고 낙찰받은 다음에 단타로 팔아야 되는데 주택거래 시장이 활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왜 수익이 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주택 거래 시장이 많이 죽었죠. 네, 봐봐요. 그렇죠. 주택 거래 시장이 아까는 활발했지만 지금은 비활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비활성화되었다고 얘기할게요. 표현을 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찰 받아도 잘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안 팔리는데 더군다나 경매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꾸로죠 지금 저기랑. 그렇죠. 경매 활성화. 다르게 말하면 초대중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시장에? 아파트나 빌라 시장에. 너도 나도 하려고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되었는데 주택거래 시장은 비활성화.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소리는 국가 낙찰.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 낙찰이 돼서 얼마 남기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2, 300 남기려고 그랬더니 주택거래 시장이 비활성화되어서 잘 팔리지도 않다 보니까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오히려 수익률 다 깎아먹고 마이너스를 치거나 아니면 아무 재미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를 보려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쓰면은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순위에도 못 든다고요. 낙찰은 당연히 못 받고 순위에도 못 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빌라 시장에서 이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계속 하다가 재미없다 아니 이러면서 돌고만 있는 상태예요. 일반 물건은 과도기죠. 네.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만 더 말해보면은 아파트 빌라는 말이죠. 아파트나 빌라는 우리가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과거에는 아파트 빌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을 시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뒤따라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르고 있는 시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 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너도 나도 다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주거 트렌드가 소유 트렌드가 아니고 그냥 주거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를. 예, 이게 계속 커지고 있어요. 내가 돈 주고 내 집이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주거하는 트렌드. 렌트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물론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기 이 이유가 아닌 부동산 자체가 지금 침체기이기도 하지만 이 트렌드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유로 간다 그러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은 단독주택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빌라보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현재는 하지만 이쪽으로는 경매 입찰자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우리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빌라 재미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아 이거 재미없구나 하고 뭘 투자하냐면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저 뭐가 있었죠? 고시텔이 조금 한물 갔죠 이제 샤워텔 이거 두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취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근생이기 때문에 취사시설이 있으면 일반 건축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 이건 취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주거지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떠올려 볼게요.